12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연말의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묘한 고요함이 흐릅니다. 이번 동지는 2025년 12월 22일이고 영향을 받는 해는 2026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맘때면 누구나 묻습니다. 올해는 어땠을까? 내년엔 뭔가 달라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해의 운명이 단 하루에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에 함께할 것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사람만 이 문을 통과합니다. 댓글에 2026년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남기세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이 문은 닫힙니다. 12월 22일 동지. 이날 당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2026년 한 해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이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1년 내내 막힌 기운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풍습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조상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시간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2026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진 않으셨나요?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이유 없이 지칠 때가 많지 않았나요? 계획했던 일은 자꾸 미뤄지고 사람 관계는 애매해지고 돈, 건강, 마음 어느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느낌. 이게 당신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운의 바닥을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바로 이날이 동지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당신이 선택한 행동, 먹은 음식, 내뱉은 말 한마디가 2026년 365일을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동지는 단순히 밤이 긴 날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 정점을 찍고 양의 기운이 처음 태어나는 날입니다. 마치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첫 빛이 수평선 너머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앞으로 펼쳐질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2월의 공기는 다릅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럽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상하게 고요해집니다. 올해는 어땠나요? 힘들었나요? 많이 외로웠나요? 이맘때면 자연도 숨을 고릅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땅은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연은 지금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기 위한 준비. 당신도 지금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동지는 옛날부터 작은 설이라고 불렸습니다. 설날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었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으로도 동지는 지구의 북반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날부터 낮의 길이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전환의 날인 겁니다. 동지 전후로 당신의 몸도 이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저녁만 되면 유독 피곤하고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날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자연과 함께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몸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극양생,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태어난다. 즉,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시작의 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날을 한 해의 진짜 시작으로 봤습니다.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이날부터 새로운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운이 강한 날과 기운이 바뀌는 날,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바뀌는 날입니다. 강한 물살 속에서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이 잠시 멈추는 순간, 노를 한 번만 저어도 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음이 양으로 바뀌는 기운의 정지 구간. 이때 당신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느냐가 2026년 한 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수면 패턴이 흔들리고 무기력감이 커지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해가 가장 짧고 빛을 가장 적게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이 시기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빛을 불러들이는 의식, 불을 밝히는 축제,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전통. 동지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전환을 준비하는 지점입니다. 동지와 관련해서 우리 조상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동지와 노동지 이야기입니다. 동지가 음력 11월 초에 오면 애동지, 음력 11월 말에 오면 노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애는 아이, 노는 어른을 뜻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로부터 애동지가 오면 사람들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왕에게 공공씨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우 난폭하고 심술이 심했어. 사람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역귀가 되어 동짓날만 되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귀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팥의 붉은색을 무서워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동짓날이 되면 팥을 삶아 죽을 쓰고 그 팥죽을 집 안팎에 뿌리며 나쁜 기운을 쫓았습니다. 물론 이건 전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붉은 팥이라는 상징 안에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애동지와 노동지, 단순히 아이의 기운과 어른의 기운이 아닙니다. 애동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의 상징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는 상태,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상태.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싹이 죽고, 너무 무리하면 뿌리가 상합니다. 반면 노동지는 익은 것의 상징입니다.
열매가 단단히 맺힌 상태. 그래서 수확의 때입니다. 지금은 애동지든 노동지든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동지는 단순히 팥죽 먹는 날이 아니라 한 해의 나쁜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하는 의식의 날이라는 것. 사실 애동지를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조상들은 이 시기의 시작은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따뜻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팥죽을 나눠 먹지 않았던 풍습은 배척이 아니라 보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지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2026년 내내 기운이 막히고 눌리고 끊깁니다. 첫 번째, 찬 음식. 냉면, 아이스크림, 차가운 음료. 동지는 양기가 처음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때 찬 음식을 먹으면 겨우 싹 트기 시작한 양기를 당신 스스로 꺼버리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겨울철 찬 음식은 비장과 위장을 약하게 만들어 면역력 저하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공유하셨습니다. 2022년 동지에 점심으로 냉면을 드셨는데 그 이후 3개월간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풍수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너무 짠 음식. 젓갈, 장아찌, 짠 국물. 소금은 기운을 묶는 성질이 있습니다. 동지에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2026년 내내 돈, 기회, 관계가 응어리져서 풀리지 않습니다. 흐름이 막힙니다. 세 번째, 묵은 음식, 제사 음식. 전날 먹다 남은 반찬, 냉장고에 오래 있던 음식, 그리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 동지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묵은 것, 끝난 것의 기운을 먹으며 2026년 역시 묵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2021년 동지에 제사 음식을 드셨는데 그 이후 1년간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고 새로운 계약은 단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2년 동지부터는 새로 장을 봐서 요리한 음식만 드셨고 2023년부터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찬 것, 짠 것, 묵은 것. 이 3가지는 동지에 절대 입에 대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시작의 날에 가장 방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쯤이야. 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날엔 1도의 차이가 1년을 바꿉니다. 자, 그럼 이제 동지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팥죽. 당연히 팥죽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즉 유시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붉은 팥죽 한 그릇.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면 새알심이 동동 떠오릅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함이 입안에서 목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한 해의 추위를 녹이고 새로운 온기를 맞이하는 작은 의례입니다. 밭의 붉은색은 생명력, 활력,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팥죽 안에 들어가는 새알심. 이 둥근 모양은 원만함, 완성, 순환을 뜻합니다. 팥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붓기를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포닌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차.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차가 좋습니다. 단, 녹차나 보리차처럼 차가운 성질의 차는 피하세요. 세 번째, 따뜻한 국물. 된장찌개, 미역국, 삼계탕. 국물은 흐름을 상징합니다. 동지의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2026년 모든 일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제 음식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3년 동지, 어떤 분이 가족과 함께 팥죽을 먹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새 옷도 입고 따뜻한 음식도 먹고 새 달력도 샀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제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화가 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 한마디, 그 이후로 그분과 형제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었고 그분 본인도 2024년 한 해 동안 원인 모를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팥죽을 먹어도 새 달력을 걸어도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안 될 거야. 포기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동지는 말의 무게가 평소보다 10배 무거운 날입니다. 이날 내뱉은 저주는 정말로 저주가 되고 이날 건넨 축복은 정말로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동지는 음식만의 날이 아닙니다. 마음의 날이고 말의 날입니다. 혹시 작년 동지 즈음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힘들다. 안 된다. 나는 원래 그래. 그 말들이 당신을 보호했나요? 아니면 가두었나요? 당신이 이날 내뱉은 말은 당신의 2026년을 만듭니다. 그러니 동지 하루만큼은 절대로 불평, 불만, 욕, 험담을 하지 마세요. 마음가짐 준비,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나는 2026년을 잘 맞이하고 싶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작은 행동만 실천해도 2026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새 달력 걸기. 달력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동지에 새 달력을 거는 건 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는 선언입니다. 벽에 걸어도 좋고 책상 위에 놓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동지 당일에 하는 것입니다. 한 60대 주부분이 2020년 동지에 새 달력을 걸고 그 달력에 매일 좋은 일 한 가지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손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은 저항이 적기 때문에 삶에 스며듭니다. 두 번째, 깨끗한 옷 입히기. 옷은 몸의 기운을 감싸는 것입니다. 동지에는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흰색, 빨간색, 밝은 색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회색은 피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동지에 새로 산 하얀 니트를 입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내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상징은 현실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말 하기. 이날 하루만큼은 불평, 불만, 욕, 험담을 절대 하지 마세요. 심리학에서도 말은 자기 암시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당신의 뇌에 각인되고 그 각인이 행동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세 문장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지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실험을 해보세요. 피곤해. 짜증나. 안 돼. 이런 말 대신 괜찮아.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당신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말이 기운을 만든다는 걸. 네 번째, 양말 선물하기. 양말은 길을 상징합니다. 동지에 양말을 선물하면 그 사람의 앞길이 따뜻해집니다. 부모님, 자녀, 친구에게 새 양말 한 켤레를 선물해 보세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 수건, 새 다이어리 준비. 수건은 물, 즉 흐름을 상징합니다. 다이어리는 의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동지 당일, 새 수건으로 세수하고 새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2026년 목표 한 줄을 적으세요. 한 20대 청년이 2019년 동지에 새 다이어리를 사서 올해는 자격증 3개 따기라고 적었습니다. 2020년 11월 그는 정말로 3개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이 멀리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올해 특히 외로웠던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동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동지 의식. 첫째, 작은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팩으로 나온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조용한 공간에 앉으세요.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당신과 팥죽만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2025년 수고했어. 2026년은 더 좋을 거야. 넷째,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따뜻함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세요. 다섯째, 다 드신 후 새 다이어리를 펴세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2026년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적으세요. 혼자라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당신 마음의 소리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따뜻했나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충분해. 이런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동지는 남에게 잘 보이는 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 내년엔 더 좋을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2026년 내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를 잃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할 사람이 이제는 없는 분들. 동지는 그리움을 억지로 지우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품고도 다시 살아가겠다고 조용히 약속하는 날입니다. 지금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2026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미신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팥죽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팥죽을 먹으며 품은 마음입니다. 새 달력 자체가 아니라 달력을 걸며 다짐한 의도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됩니다. 의도는 씨앗입니다. 동지는 그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당장 내일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땅 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땅 아래에서 조용히 천천히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걸.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3월에 여전히 답답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동지에 심은 씨앗은 지금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싹이 날 겁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은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 동지 당일 다이어리를 펴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2026년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
단 한 줄만 적어 보세요. 건강하게 산다. 빚을 정리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뭐든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동지는 하루지만 그 여우는 최소 7일 갑니다. 동지 다음 날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이 바뀐 겁니다.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동지 당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찬 것을 피하고 좋은 말을 하고 깨끗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다이어리를 펴서서 당신이 적은 그 한 줄을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걸 원했지. 그 한 줄이 당신의 하루를 깨울 겁니다. 202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누군가와 다투기도 했을 테고 혼자 울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새벽 4시 이야기를. 가장 어두운 순간, 첫 빛이 수평선 너머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 이날은 당신 인생의 새벽 4시입니다. 가장 어둡지만 가장 밝은 시작이 기다리는 순간, 빛은 다시 옵니다. 동지 이후, 낮은 조금씩 길어지고,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2026년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했다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은 밤늦은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내년엔 좀 나아졌으면, 내년엔 좀 달라졌으면,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겨울을 버티고 있고 같은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창에 2026년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한 줄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겨울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2026년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한 줄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 그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026년 당신에게 빛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집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시작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2026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